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9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와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을 통한 치매 예방입니다. 특히 미술활동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인지기능 개선에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색을 선택하고 선을 그어나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창의력이 모두 깨어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속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수원시 영통구 세지로에 위치한 영실버 아트센터와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를 운영하고 계신 신현옥 선생님과의 인터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운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신현옥 선생님과의 인터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인터뷰에서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겪기 마련이다. 국가는 치매 문제를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의 영역으로 확대해 문화시설을 좀 확충하고 그곳에서 여가 향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미술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래 정서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좀 어떤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함께 그 시절의 이야기 막 나누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경로당 수업을 나가잖아요. 네. 경로당 수업을 나가고 노인대학을 나가고 여러 곳을 다녀요. 발전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여기가 영실버 아트센터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이나 뭐가 없으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봄에는 와우정사, 가을에는 청남대를 저희가 야외 스케치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니까 어르신들이 활성화가 참 잘 됐었어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여기를 유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경로당을 가서 보면 항상 돈은 더 많이 투입이 돼요. 네. 나라 지원이.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화토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노래교실이 지금은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트로트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노래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를 안 써도 따라서 하니까 손쉽죠. 그런데 정신 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죠? 치매 예방 쪽이나 뭐 할 때 화토가 예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들 따려고 하고 막 그 경로당에서 그쵸. 사고 난 화토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외에는 못 오게 하고 막 보니까 경로당도 파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근면한 우리나라 국민성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돼요. 물론 사회적 예술 분야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도 문화예술 소양교육을 시켜야 돼. 너무 어르신 말씀이시고. 예, 문화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금을 줘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 향유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한다고 하면 그런 데 와서 몇 번 수업이라도 하게 하고 네. 그런 또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 신현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경로당의 치매미술치료 같은 문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진행된 치매 예방 통합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활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노년기 우울감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바꿔드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술 치료의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만지는 시각적, 촉각적 활동이 뇌세포를 활발하게 자극해서 기억력 개선은 물론이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또 미술 치료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정말 잘 맞는 활동이기도 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그림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도 있고 나이 들면서 점점 둔해지는 감각들을 다시 생생하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경로당은 근처에 있고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 없이 찾아가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치료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텐데 지금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화투나 바둑 정도의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다양한 창작 활동과 인지 자극을 통해 어르신들의 잠자고 있던 능력을 깨워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무엇보다 경로당은 접근성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효율성도 뛰어나고요. 과학적 효과, 사회적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어느 면에서 봐도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신현옥 선생님께서는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릅니다. 비타민. 다시 돌아가서 치매는 이런 거다. 아까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잊어버리고 이런 게 치매다. 이렇게 제가 듣기엔 좀 예쁘게 말씀을 예쁘게 받아들였는데 병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신 게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머니가 치매여가지고 치매 당사자가 아니라 치매를 앓고 계신 다른 가족들은 이 치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만약 또 나에게도 치매가 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좀 이번에 깊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한 말씀. 치매는 유전적 성향이 깊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매가 왔다고 해서 별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 자신을 위해서 편하다 생각을 해요. 왜? 저런 사람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저분은 괜찮은데 왜 내 식구만 그래? 그러면 내 자신이 더 안 좋아요. 그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내 부모의 모습이 어느 날 보면 내 모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도 또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과 온정으로 다스리는 게 좋은 거고 치매가 오시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있는 동안 찾아뵙지 못하면 나는 전화라도 자주 하라고 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은 막 바쁜 세상에 사니까 근데 전화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딱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 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하는데 정상적인 부모도 안 보는 세상인데
치매인 환자는 어떻겠어요? 네, 힘들죠. 힘든 거는 다 누구나 공감대를 일으켜줘요. 그죠? 공감대를 일으켜주니까 어떠냐면 말이라도 부드럽게 전화를 자주 하고 네. 그러면 육체적인 그거는 없잖아요. 네. 부담만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보다 노인들은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치유가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요. 사실 못 알아보시는 정도까지 돼가지고 육신은 엄마인데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엄마를 만나고 온 건지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인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알겠어요. 그리고 자식도 어린 아이였을 때 자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친 거를 보고 당신 누구요 하잖아요. 내 모습이 아닌 거야. 현재 내 모습. 젊었을 때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이런 일을 해도 네. 이해가 안 되고 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고 그런지도 모르고 얘들은 아직도 쌩쌩하게 막 내가 댕기는 줄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않는 거야. 애들은 항상 그 젊었을 때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아니에요. 저의 경험과 함께 치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함께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 많으시죠? 밤잠 설쳐가며 돌봄에 지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사랑까지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르신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성은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신현옥 선생님과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훈이 꽃밭에서.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신현옥 선생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마 교황님까지 다 아련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저는 활발히 그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다만 캄보디아 가서 앙코르와트에 가서 어르신들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무너지듯이 어르신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해서 전시회를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미정이거든요. 그 인터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외국에 여행 다니실 때도 그 어르신들 그림 가져가서 거기서 그림 버스킹처럼 이렇게 쭉 전시하셨다고. 왜냐면 대단하시다. 항상 저는 배낭에다 어르신 그림 갖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터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림을 배낭에 지고 터키 그 이스탄불에서 돌아다니니까 이스탄불 사장님이 여기다 전시해야지 뭘 다른 데다 할 생각하느냐. 그리고 호텔 로비를 빌려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 소피아 성당에서도 네. 전제를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는 이제 현지 가이드가 있고 여기서 간 가이드가 있잖아. 네, 네. 현지 가이드가 내 그림인 줄 알았던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다, 어르신 거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했더니 현지 가이드가 오케이 해가지고서 한 거예요. 대단하세요. 양면 테이프 갖고 가서 코팅해 간 거니까 얼마나 잘 붙어. 대단하세요. 예, 코팅도 제가 처음으로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걸 듣도 보도 왜냐면 못했는데. 20년 전에니까. 그래서 노만이 프랑스니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다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선호를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알건 모르건 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가 3.1운동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3.1운동은 3일절만 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했었던 거예요. 왜? 장쓸 때마다 했던 거야. 8월 15일 날까지는 할 거였거든요, 저거를. 아, 네. 8월 15일 날은 해방 그 80주년 네. 바뀔 거예요. 수원에서 처음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거 전시회도 하고 막 한 거잖아. 저도 선생님 예. 그거 보고 왜 처음 그러냐면 알았어요. 김향아. 아, 예, 예. 예, 류관순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김향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해서 기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한 건데 수원에서도 김양화를 알아주질 않았어.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김양화를 그 버드레 도서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33인 그 색칠해가지고 거기에다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수원에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네.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1운동만 딱 그 행사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위에는 프랑스 갔을 때 그 전시하는 거고. 아. 예.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전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대대학교 교수랑 보훈원에서 우연찮게 만나서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해서 이런 데 저런 데 다 댕겼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여기 협회 와서 보고는 놀래가지고서 NHK 보내줘서 NHK에서 여기 왔다 갔어요. 오. 그렇게 일본에서까지 오는데 예.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이라는 거를 진짜 그것만이라도 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선생님. 아닌데 글쎄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래서 안타까워요. 황대호 위원장님하고 전 연태영 시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이번에는 그 3부작으로 노혜민 수녀님하고 청춘미술대전하고 어르신 잘했던 그림 버리기 전에 딱 전시를 할 예정. 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 그 심사 기준도 네. 어르신들 그림 진짜 다 잘 그리지만 네. 또 좋은 상을 주시는 거는 그 의미가 정말 의미가 좋은 거를 이렇게 뽑아서 주신다고. 그래서 본 게 이제 남편분이 6.25 참전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못 돌아오신 그 할머님이 이제 뭐 태극기랑 그런 것들을 그리신 걸 작품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상 주셨다 이렇게 그것도 봤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그리운 남편을 그리라고 그때 남편 생각도 안 난대요. 안 나죠. 그쵸. 안 나죠. 당연히. 그런데 남편을 잘생겼다고 하면서 그리시더니 이렇게 딱 뽀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생각난다고 하면서 시신을 못 찾아서. 그래서 더 진짜 예. 가슴에 묻으셨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전쟁 비망인들 사는 집에 가서 또 해줬었어요.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상류선 어르신 그림도 여기 있는데 차관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좀 좋아했어요. 어머 밝고 화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밝고 화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르쳐도 그 역사적인 그런 거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그 보훈복지타운 어르신들은 네. 평안합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어르신들도 지금 대상 받았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는데 한날은
평안합이 소녀상 할 때 기금을 거뒀잖아요. 수원은. 거뒀을 때 1,000원씩만 내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까지 와서 5,000원씩을 내시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들 대신 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애족 하는 마음이 이 봉헌원, 복지타운 어르신들은 달라요. 에어컨도 사실 다른 경로당은 빵빵하게 틀어도 네. 거기는요 시작하자마자 틀고 아, 끝나기 전에 딱 꺼요. 아, 네. 그러니까 절전한다든지 네, 나라에 대해서 네, 생각하는 네, 게 남다르세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라에다 자식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나라에다가 이렇게 했어도 혜택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받은 걸로 그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생기기 때문에 한 거고, 전쟁 기념관에서도 3,001점을 가지고 한 게 네. 그런 의미예요. 아. 나라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제목도 고맙다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해. 안 하죠. 어, 불평불만만 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뭐 그냥 나라가 나빠질 리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타운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애끼죠.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그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라고 행정부에서 일부러 차를 해가지고서 아. 차관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모시고 갔어. 초대전을 한 거예요. 정부 아. 서울청사에서 꽃 하나씩 탁 주시고 오. 이거 봐. 거기서 파티 열어주고. 나는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서 여한 없이 살았어요. 진짜 네, 여한 없어요. 너무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굉장히 보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람이 힘든 것보다 보람이 더 컸기 때문에 한 거고, 네. 그때 구세주 같이 나타난 분이 도와주신 네, 분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가족이 있고 하니까 네. 너무 좋았죠. 멋지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이 한국 치매 미술 치료 계속 하실 것 제가 같은데. 살아있는 한 계속을 네. 해요.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캄보디아 네. 앙코르와트에 가서 네. 그건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어르신 그림, 그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그림 있죠. 네.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전시회를 거기 가서 하려고 그래요. 나무 뿌리 있는 데든지 이렇게 유적지에 가서. 왜? 앙코르와트 고유의 오래된 나무 틈 사이에서 빛나는 우리 어르신들의 작품이 멋지게 전시될 날을 저도 같이 꿈꿔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올 모두 행복해져라. 1991년도면 정말 미술 치료가 이제 갓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나는 외국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한국 문화에 맞는 치료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가 없어요. 왜냐? 옛날 제가 가르치는 어르신들이나 네. 우리 어르신들이 비행기 하면 다 미국 가는 줄 알았지 다른 나라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맞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꽃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장미가 흔했지만 옛날에는 찔레꽃, 진달래, 뭐 이런 백합 이런 거였지 토종꽃이었지 네. 없어요. 나리꽃이나 이런 거. 그렇죠. 뭐 요즘에 예. 대량해서 막 심으니까는 지금은 많아진 꽃이 거지. 막 흔하죠. 네, 네. 예, 하는데 어떠냐면 어제도 얘기를 어르신들이 옛날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시고 우리 집에 저쪽에 꽈리가 심어졌는데 가시다가 어르신들이 그래. 이 귀한 거 있다고. 꽈리 진짜 귀해요. 꽈리 불던 때가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심어 놓는 거예요. 꽈리를.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를 딱 개방하면서 이렇게 노인들만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문화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금은 퓨전이잖아, 모든 게. 그쵸. 고추장도 퓨전이야. 네, 네. 된장도 그렇고. 네. 근데 옛날 된장이 하나도 없어. 그죠? 다 예. 섞어서. 그래야 병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료보험 되는구나. 그거를 개혁하려면 이어트부터 없애야 돼.
무조건 다이어트 하잖아. 그게 아니라 음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약으로 빼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젊은 세대들은 골다공증 다 걸린다는 거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조현병하고 성인병을 난 제일 걱정해요. 쭉 보셨으니까 진짜 예측이 맞죠? 되시겠네요. 그러면요,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제가. 네. 그래서 제철 채소 먹으라는 거하고, 음료 있잖아. 먹지 네. 말라는 거. 탄산음료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지금 탄산음료가 다 들어갔잖아. 다 그쵸. 과일 주스 시켜도 다 섞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식 문화가 발달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골다공증이 진짜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그냥 들었을 간다니까. 때 정말 예. 뭐 인간 수명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겠네요. 그래서 누워서 120살까지 살면 뭐 하느냐. 그랬어요. 네. 인생답게 살다 가야지. 네. 그런데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다. 내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정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치매를 맞이한 분들만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방적으로도 들어가야 예방적으로도. 되는 거고 내 삶을 주면 네. 한 가지 취미 정도는 있어야 네. 하잖아요. 그런데 네. 돈도 안 들고 저렴하게 할 수 그런 있는 말씀. 거는 이렇게 네.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내가 조용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나 그때가 좋았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한 번 더 네, 네. 생각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네. 왜냐 70이 넘어서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잘 살아주는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회상요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 꿈을 펼쳐보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 치매는 고독해서 혼자 그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치매도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치매가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1인 가구가 많이 네. 생기는데 네. 치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도 빨리 발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쫓아가요. 고립되고. 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림은 하다 보면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지 나쁜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즐거워지잖아요. 예, 즐거워지고 색은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빨간색, 파란색 네. 막 이런 색은 맞아요. 즐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어떠냐 행복감과 친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아도취에도 빠질 수 있고 나는 잘해. 말씀처럼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 해서 경로당에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실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잘 되면 좋겠다. 아까 말씀 주셨고 또 좀 정책적으로 되면 좋겠는 부분이 있거나 또 한 부분으로는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집에서 그냥 혼자 있다. 그럼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치매 미술을 무료 자원봉사자로 가르치고 있어요. 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어요. 네. 예, 네. 1인 가구 시대에는 네. 혼자 있었을 때 다 돈 줘서 거기에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실질적인 거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해줘야 하는데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배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나 뭐를 만드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전혀 달라요.
현장 경험 없이 뭐 이론적인 거 그건 앵무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가뜩이나 치매 어르신이나 노인 문화에 한다는 것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현장 없이 이론적인 거 통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래란다고 해서 이러고 저러라고 해서 저러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아까쯤도 내가 크레파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크레파스 적응하기도 힘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미술 재료로서 크레파스이기 때문에 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르짖는데 젊은 층들은 또 자기네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유턴하겠죠. 저도 그래서 어르신들은 물감을 안 써봤으니까 물감을 하면 좋을 거야 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글 속에서 그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크레파스가 요렇게 닳고 저렇게 다르면 그거 이렇게 맞춰서 잡으니까 또 그게 운동이 그렇죠. 되겠구나. 네, 소근이 운동이 그래서 되는 네, 거고 네. 물감은 또 치매 환자하고는 안 맞는 이유가 물감은 붉은색 계열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돼요. 치매 환자들은 마실 수도 있어요. 위험하네요. 예, 예. 인천 인하대학 간호학과가 있어요. 인천은. 네. 거기 교수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막 함부로 남발하지도 않고 안 해요. 왜? 인간이 첫째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그냥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이론만 이론도 이렇게. 저희 책도 많이 베끼고 다 했던 것만 차병원서도 그렇고 창의대에서는 미술치료학과 갔는데 제 책을 교재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실제와 이 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정말 이거는 실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네. 있는 거지 강의하고자 맞아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이제 듣고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계속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셨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좋은 분이 주변에 계셨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 개인이 이렇게 버티실 수 있었던 동력은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동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네. 제가 하는 거에 항상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김성렬 차관님 같은 네, 사람을 네. 만난 거에 대해서 네, 내가 네. 큰 은혜로움을 느껴요. 감사죠. 꽤 감사하죠. 그분도 근데 선생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연말에는 떡국 파티를 하는데 그런 때 오시면은 진짜 어르신들한테 예를 갖추는 게 네. 세배드리고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면 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도 여기 3세대가 다 공유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가 할 때 같이 이렇게 하게끔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을 또 저한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왜냐 저분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종직인데 네. 대접으로 보니까 감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네. 생각해요. 수원 지역도 아니신데 그리고 그래서 큰 감사 드려요. 사실 뭐 우아하게 그냥 내 그림이나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 일이 저한테는 더 맞고 네. 바람되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고인되신 분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제가 하자면 따라서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 화성문화제 때 페이스 페인팅 우리 어르신들이 쫙 나가서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작년서부터는 초대도 안 하고 그래서 참 그게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 계속 중간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림 가르치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지금은 많이 냉담해졌죠. 처음에는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생각이 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예, 40년이 되다 보니까 뭐. 네. 처음부터 계속 선생님께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긴 하셨지만 진짜로 내가 치유되거나 내가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늘 겉에서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 데려다가 작업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중증으로 안 넘어가게 이렇게 예방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시는지. 받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성숙할 수가 있죠.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어르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은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양화나 이런 걸로만 남아있다면 저는 진짜 종직이라니까요. 그런데 대접보다 더 큰 그릇이 된 거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나이 드셔서는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네. 진짜 다 똑같아요. 네. 고생하시고 뭐 하신 분들이 네. 더 정말 너그럽고. 순수하게 나눔을 할 줄 알고 네. 뭐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어떤 분 하나가 최근에 아시는 분인데 페이지를 주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아들을 둘은 장성해가지고 대학도 좋은데 좋은 데 보내고 다 가고. 했더라고. 페이지를 주워서 사람들이 뭐에 쓰려고 그렇게 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벌어가지고요. 좋은 선행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네. 그런데 말하실 때는 막 뚝뚝하게 막 하시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 그리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야. 성실하니까 모든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성실한 분은 성실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배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성실함을 네. 배우죠, 제가. 성실함. 네. 선생님 그러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똑같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있는 한 이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맨날 밖에 나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이렇게 놀 거야가 아니네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보면 네. 아야 시력도 없고 네. 손도 옛날 같지 않아서 나 그림은 안 하고 음. 어르신들 그 불러주는 데만 다닌다. 네. 내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어르신들이 옛날 추억을 했을 때 와우정사하고 청남대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싶다. 저와 같은 아직은 젊은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씀 정리해서 마무리해 볼까 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젊은 친구한테는 내가 성실함과 뭐를 느끼게 하고 싶으냐면 성실성과 네. 그 나이에 맞게 마음껏 즐길 수 있을 즐기는 거.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여행을 다닌다는 거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림 소재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처럼 네.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 없어요. 저도 남편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던 거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면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고생도 해봐야 되고 그쵸. 여행 가서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해외 여행을 뒤돌아보면 많이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걸까요? 그렇게 가족들과 뭐 새로운 경험하고 어떤 게 선생님한테는 행복은요. 네. 제가 뭐니 해도 내 가족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정 내에는 항상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치매나 어르신들 계신 곳에서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셔서 항상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수원 세류동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에서 만난 신현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벽면에 걸린 어르신들의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단순히 치매 예방이라는 목적을 넘어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현옥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치매는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다는 말씀, 새삼 와닿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그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 미술 치료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치매 예방, 이제는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우리 이웃 경로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문 앞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능소화처럼 40여 년 동안 신현옥 선생님께서 손끝 사랑으로 피어내신 그 작은 공간에서의 시작된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현옥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9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청춘 미술 대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바쁘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신현옥 선생님, 오픈식에서 반갑게 만나 뵙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강복 80주년이 된 이번 8월 15일에는 80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도 진행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 신현옥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